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분할로 좀 매수를 해도 지금 시점에서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 8월에 웅달 네. 책방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또 이 계절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래프를 또 같이 보시면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때요? 저는 뉴지스탁이라는 핀테크 기업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과거에 뭐 단타부터 저평가 투자, 코인 투자, 다양한 투자를 했었는데 지속적인 수익을 유지하려면 계량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량 투자인 퀀트 관련 서비스인 젠포트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고 또 최근에는 현명한 퀀트 주식 투자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퀀트를 중심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바쁘신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대한민국 증시 상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사실 저희 나라는 환율도 문제고 음. 호재를 찾기는 어려운데 악재는 정말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심지어 이런 벤처 캐피탈, VC 음. 시장까지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서 근처에서 잘 나간다라고 들렸던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요새는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돌질 않고 뭐 긴축을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가 좋을 때 그러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뭐 상장 기업들 그중에서도 IT 기업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저희도 소비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실 시장이 좀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한 2년 전 보더라도 많이 빠졌다가 확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좀 오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뭐 경기는 안 좋았으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코로나라는 악재가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고 또 시장이 선반영되었다. 이런 그 기대감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뭐 너무나도 과도하게 올라간 게 지금 그런 거품이 좀 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때는 또 연준이 또 많은 공급을 유동성을 공급했으니까 그렇게 V자로 급격히 오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금리를 올려가지고 더 쪼이려고 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 있다면 몰빵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법이겠죠. 결국 이거를 시장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총 자산을 모두 투자했다가 떨어지면 회복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투자를 안 했는데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할 관점에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시장이 뭐 앞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근까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기에 네. 분할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켓 타이밍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켓 타이밍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투자를 쉬고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3일, 5일, 1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평가한다라든지 아니면 V코스피라는 변동성 지표로 평가한다라든지 그런다면은 과거에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시장의 악재가 발생했을 때 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거대로 반영한다면 확률이 적지는 않은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과거는 과거지 않냐.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뭐 금융위기도 있는데 앞으로 뭐 땅이 꺼질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지만 이 퀀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즉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추가적인 하락을 예방하느냐를 과거로 검증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좀 흘러가네 그러면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퀀트 하는 분들의 마켓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론적으로 확률이 높은 곳에 네. 건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뭐 3일, 5일, 10일 이동평균선 가운데서의 뭐 이동이나 아까 V스코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용어가 생소하시고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님께서 있으신 핀테크 기업 뉴질스탁에서 다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이게 과거에는 정말 코딩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백테스트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 기반 투자가 요새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이 국내적으로 많아져서 네. 컴퓨터 전원만 껐다 킬 수 있을 정도면 나만의 전략을 검증하고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용어가 되게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져가지고 또 과거의 데이터도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퍼센트가 나올 거고 이미 벌어진 현실이니까요. 네, 그걸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사실 이게 주식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하는 걸 퀀트라고 하는데 퀀트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는 다 퀀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로 검증하지 않고 하는 게 살면서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 이런 것도 그렇죠. 네, 보험도 내 과거 이런 질병 이력이나 토대로 내가 병 걸린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과 똑같이 보험료를 낼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주식에도 사실 그런 게 접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셰넌의 도깨비 이건 뭐예요? 셰넌의 도깨비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이론이에요. 네. 셰넌의 도깨비는 셰넌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이론인데 그 쉽게 말해서 주식 50%, 현금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간, 뭐 6개월이나 1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좀 팝니다. 그래서 50%였는데 60%가 되면 10%를 팔아요. 반대로 주식 가격이 40%로 떨어지면 현금을 가지고 있던 걸 50%로 채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 균등 비율을 맞춰주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반복하면은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수익이 좋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사실 주식과 현금만 하기보다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 이 주식형 ETF의 90%, 채권의 10% 아니면 뭐 현금의 10%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비중값을 맞추는 리밸런싱을 하면은 확실히 그냥 보유할 때보다 성과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 시장이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훨씬 유리하죠. 네. 수익률이. 근데 지금은 누구도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셰넌의 도깨비, 즉 특정 기간 정해진 기간마다 비율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신다면 올라가면 뭐 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고 떨어져도 덜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현금을 50대 50으로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미래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대 50으로 들고 있으면 이 가운데서 주식이 뭐 하락하더라도 현금을 더 넣으면 되는 거고 네. 주식이 오르면 그걸 좀 팔아서 오히려 현금량을 늘려서 결국은 5대5의 비율을 유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되겠네요, 진짜.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현금도 하나의 자산인데 현금 가지는 걸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무조건 그 99.9%까지 그쵸. 주식을 채워 넣어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잃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뭐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그 부자들이 많이 탄생한 계기가 IMF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일 때 부자가 탄생하는데 시장이 만약 더 빠졌는데 현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시점이 바닥인지 여러분들이 100% 예측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정해진 기간마다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그런 네, 식으로. 그렇죠. 이 표를 보시면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이 코스피 200을 그냥 보유했을 때는 빨간색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운이 좋게 시장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누적 수익률이 났는데 노란색은 11월부터 4월까지만 코스피 200을 보유하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현금을 보유했을 때 파는 거군요. 네.
파란색은 반대로 5월부터 10월까지만 코스피를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와. 왜 그런가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 삼성전자의 분기별 매출을 과거 10년 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그 4분기 노란색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이 결산월 마지막 분기에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특히 이 규모가 큰 기업들은 실적과 주가가 크게 괴리 없이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4분기 호실적이 나올 것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제 좀 11월부터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더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이 퀀트가 어디서 잘 먹히냐면요. 미국 같이 약간 선진 국가,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퀀트가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화됐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그 소외되는 종목들이나 정보들이 많고 거기서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잘 나온다라는 게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대로 시장이 아직은 잘 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분할로 좀 매수를 해도 지금 시점에서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 8월에 웅달 네. 책방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또 이 계절적으로 매년 9월에 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래프를 또 같이 보시면요. 네. 이게 2000년 이후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삼성전자만 본 게 아니라 상장 전 종목 2, 3천 개 종목과 상대평가에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를 분석한 건데 대체적으로 9월 저점 찍고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퀀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퀀트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100% 만능 이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네.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싸다고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지금부터 매수해가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퀀트와 조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전문가분들, 그분들도 나름 데이터를 보시겠죠? 그걸 좀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게 저도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봐왔는데 데이터적으로는 아닌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가 맞을진 모르죠. 퀀트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뭐 60%만 돼도 10번 중 6번만 맞아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시황을 보는 분들의 평가와 퀀트 하는 분들의 평가가 일치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럼 혹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때요?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인 특성상으로도 좀 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고 또 8월 달 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롱텀 차트라고 장기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로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 차트라는 걸 분석해 보면 또 저점인 게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그렇게 뚜렷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삼성은 아마 좀 신제품 출시하는 시즌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계절성이 좀 뚜렷한 것 같고요. 반도체도 좀 그런 게 반도체도 있죠. 좀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9월부터 많이 올라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 재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가적인 위치나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는 맞습니다. 퀀트로도 나와요, 그게. 네, 퀀트로도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럼 한 가지만 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때요? 이것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웅달님께서 사전에 좀 질문지를 주셔서 보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데이터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퀀트는 통계니까 과거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LG엔솔은 좀 그런 부분에선 부족해서 감히 제가 평가 내리기는 쉽지 않고 그렇구나. 대신에 퀀트 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기차 시장에 올 거라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고 뭐 LG 엔솔이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뭐 심지어 저희 건물에 있어요. LG 엔솔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제 그 시장이 좋아지는 건 많지만 그런 경쟁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제로백 즉 멈춰 있다가 쓱 출발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 한 30km로만 달려도 빠르게 느껴지는데 100으로 달리다가 130 똑같이 30을 올리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저는 대부분 그렇다고 봐요. 똑같이 30이 증가했는데 0에서 30으로 증가한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좀 덩치가 큰 건가요? 너무 크죠. 시가총액도 많이 크고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지만 그 중심에는 대표님은 퀀트를 중심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투자를 안 하시나요? 안 하죠. 그렇구나. 왜냐면 일단 퀀트가 나와야 되는 거군요. 이게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투자해서 손실이 나버리면 뭐 과거에도 또 이런 실수를 제가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복귀가 안 되는 거니까. 데이터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복귀를 한다면 내가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타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타점 분석도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상장 전 종목 3천 종목에 대해서 동일 타점으로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분석 이런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상대 평가를.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은 과거 분석이 좀 어려워서 별로 지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쓸 때 종목이 많으니까 상대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도 이게 되게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최고의 종목은 아니다. 이게 해석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 회사가 2011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그 준비한 서비스고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에 상장된 전 종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전 종목과 상대 평가에서 얘의 점수가 어떻냐를 평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수급이나 추세 같은 게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정말 1등이면 100점, 아니면 빵점. 펀더멘탈도 이런 성장, 그러니까 얼마나 영업이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30km까지 확 달리냐, 100에서 130이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 속도가 가파르냐부터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점수화해서 펀더멘탈 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할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냥 이 점수만 보면 펀더멘탈 점수가 요렇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아쉽게도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점수를 보니까 56점으로 그러니까 총 종목이 100종목이라면 그중에 56등 정도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뭐 마찬가지로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나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56점이라는 게 대략 어떻게 좀 그 어떤 구성이 그 56점을 만드는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펀더멘탈이 56점이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성장과 가치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성장에서는 영업이익 성장률이라든지 뭐 아니면 흑자 전환, 매출액 성장률 이런 게 다른 종목보다 얼마나 증가했냐를 보고요. 아까 그 0에서 30, 100에서 130. 그렇죠. 그리고 가치로는 PBR, ROE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 대비 뭐 ROE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 등수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56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에서 56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그 덩치가 큰 거네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까 그 100에서 130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 퀀트를 이
좀 요 말씀해주신 요 알고리즘으로 만약에 적용해서 돌렸을 때는 그 대표님께서 좀 선호하는 거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거를 좀 선호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를 예시로 실제 계좌를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소형주만 투자해서 어쨌든 맞아요. 말씀하셨죠. 4년 동안 400 몇십 프로 수익이 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나고 있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투자해야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소형주만 투자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또 대형주 장세가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삼성 등등이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이런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총자산을 일정 부분은 이거, 일정 부분은 이거 좀 나눠서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 이 56점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망하진 않겠지. 돈도 잘 벌고 있지. 하지만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냥 지금 우량한 기업이고 엄청 최고의 기업이지만 앞으로 미래도 뭐 그렇게 막 뭔가 미래 성장에 기대된다거나 뭐 신생기업 0에서 30kg 가는 그런 기업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뭐 예를 들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터지거나 뭐 그런 쪽이 돼야지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된다. 네.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뭐 삼성전자의 그 매출액이 10배가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똑같이 LG나 대기업 군에서만 상대평가합니다. 소형주랑은 비교를 안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에 부동의 1등이다 보니까 같은 대형주 그룹에 있더라도 어떤 기업들은 매출액이 5배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역차별 느낌으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 점수가 안 좋다고 삼성전자의 재무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얘보다 훨씬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이네요, 작년. 그러니까 10대의 그 미래가 뭐가 될지 모르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여기 되게 퀀트로 그런 게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숫자로 이게 딱 63점 딱 이게 딱 온다는 게. 네. 퀀트니까 가능한 거죠. 네. 이게 예. 계량화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분석으로는 내 사견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56점 삼성전자가 말도 안 돼. 70점으로 올리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데 무료로 제공돼요. 네. 이 정도는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야, 이걸로도 한번 진짜 비교해가지고 한번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뭐 한 20개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점수 한번 뽑아가지고 비교해봐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데이터 가져다가 막 책을 쓰시더라고요. 재밌네. 그렇군요.